네, 안녕하세요. 김상률입니다. 자, 유아용 네발 자전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의 기본 외관, 예, 그 형태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핸들 부분과, 그 다음에 시트, 그 다음에 바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트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특히 여기 등받이 부분. 네. 자, 그러면 서클 두 번째 클릭을 하시고요. 자, 끝에서 니어 스냅을 켜주시고 원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좀 대칭이 아니라 그런데 네, 요거는 그냥 대충 그림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쪽으로 옮겨서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회전을 90도를 주시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 자,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Alt키를 눌러서요, 복사를 요렇게 해주세요. 자, 위치를 잡아주시고 자, 요 두 개를 로프트 명령으로 가운데를 메꿔주세요. 자, 오케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막아주시는 거는 솔리드 툴에 캡플래너 홀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면이 막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어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컷 명령으로 여기를 절반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커브를 미리 잡아서 선택해 놓고요. 와이어 컷, 물체 선택, 엔터, 엔터. 자, 아래쪽은 삭제. 자, 요것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죠? 네, 그리고 모서리 필렛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핸들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길이를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 주신 다음에 먼저 레디우스 값을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네, 9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23. 네, 23, 24. 자, 이렇게 알아두신 상태에서 자, 여기로 와서 자, 센터로 출발하는 서클을 선택하시고요. 자, 센터 스냅으로 찾아주신 다음에 자, 아까 여기가 9였죠? 네, 그러면은 9 엔터. 그쵸? 그다음 여기는 23. 네, 이렇게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두께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길이를 또 봐야 되겠네요. 여기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자, 여기 센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140이 정도가 되네요. 140. 자, 그렇다면은 요 서클을 142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스피어가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솔리드 툴에 가서 뭐 다이아메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센터로 출발하는 스피어를 그리셔도 돼요. 네, 다시 그릴게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쿼드와 쿼드로 잡아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예,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메터로 출발하는 스피어 선택하신 다음에 쿼드와 쿼드, 예, 그러면 한 번에 스피어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요 원 있잖아요. 네, 요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익스트루드를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려도 되지만 여기 검정색 있어요. 이 검정색을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네, 바로 기둥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가끔씩 면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요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요 두 개를 잡고 합집합을 했을 때 여기 부울린 유니온을 눌렀을 때 저처럼 이렇게 합집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환경 설정에서 이 뒤집힌 면을 설정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상태에서 요거를 합집합을 했을 때 이렇게 차집합 형태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얘는 서피스 상태잖아요. 그쵸? 지금 저는 여기 안쪽에 면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여기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제 내부가 되는 거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외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Analyze Direction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눌렀을 때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론트 페이스라고 그러고 다시 여기 가로 안에 플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플립을 눌러주면 화살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을 하고 물체 선택 엔터. 그러면 화살표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인 물체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봤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안쪽을 향하고 있으면 면이 뒤집혀 있는 상태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뒤로 구분을 하는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맨 아래쪽에 자,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고 쉐이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쉐이드 오른쪽에 뒷면 설정이 있는데요. 이 백페이스에 대한 세팅 값을 싱글 컬러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싱글 컬러 for 백페이스. 예, 그렇게 해서 그 뒷면의 컬러를 무슨 색으로 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예, OK 버튼 눌러주게 되면 예, 다음과 같이 이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면이 뒷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차집합을 했을 때 예,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얘가 앞면과 뒷면이 이 캡이 막혀 있다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지금 좌우의 면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런 부글린 할 때는. 그래서 합집합을 예, 눌러주게 되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비워놓는 이유는 이거를 미러를 해서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면이 막혀 있으면 조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미러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대칭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J, 그쵸? 네. 그래서 조인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멍을 또 파야 되겠죠? 네. 자, 솔리드 툴, 그 다음에 차집합. 자, 여기서 빼는데 얘를 빼게 되면 이 물체가 사라지니까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딜리트 인풋을 no로 바꿔주시고 물체 선택 엔터. 그래야지만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필렛을 미리 줄게요. 자, 한번 1 정도로 줘볼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 스피어와 얘랑은 어떻게 보면은 별개의 오브젝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요 사진을 보면은 이 나무가 여기에 이제 박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 상태로 예, 마무리를 하셔도 되는데 뭐 금방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집합으로 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빼주실 때 그죠?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언두 하시고 지금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얘가 지금 안쪽이 비어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양면을 막아야 되겠죠. 솔리드 툴에 있는 그 케플래너 홀을 이용해서 좀 양쪽 면을 다 막았습니다. 물론 이게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그쵸. 그러면 충분하게 뭐 안으로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언두를 좀 했어요.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적용해 주시고 솔리드 예스. 그래서 양면은 꺼 주시고요. 예, 솔리드 예스, 보스 사이드 노. 네. 솔리드 예스. 그래서 충분히 가운데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옮겨봐서 아시겠지만 양면이 다 막혀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집합으로 얘를 빼야 되겠죠. 자, 솔리드 툴 차집합 그 다음에 딜레이트 인풋이 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옮겨보면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필렛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너무 많이 파진 것 같아요. 한 0.5 정도로 예, 필렛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자, 미러를 해야 되는데 미러에서 여기가 조인이 되려면은 여기 끝에가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 잠시 컨트롤 H를 눌러서 숨겨 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 extract surface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는 그 면을 이렇게 분리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럼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야, 여기 이 면을 선택 엔터를 치고 네, 요거는 삭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랑 컨트롤 J. 네, 그럼 여기가 조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숨겨놓은 물체를 불러올 건데요. 물체를 불러오고 숨기는 거는 단축키로 설정해주면 좋은데 물론 여기서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단축키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콘 위에서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네, 그러면 여기에 그 하이드와 그 다음에 쇼라는 그 이제 커맨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컨트롤 C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옵션에 들어가서요. 좌측에 보면은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에 가서 뭐 어디에다가 이거를 명령어를 적용할 건지 그렇죠? 예, 그러면 show라는 여기 옵션을 살펴보면은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자, 컨트롤 H를 찾아보면 하이드가 되어 있는데 네, show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show를 어디다 할까요? 컨트롤 K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컨트롤 V. 자, 그럼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show라는 명령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물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H, 그 다음에 컨트롤 K. 네, 그럼 물체가 다시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차집합으로 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메인 물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 선택. 자, 딜리트 인풋은 NO. 엔터.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필렛 값 처리. 자, 똑같이 0.5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네, 완성이 됐고요. 조금만 더 줄까요? 한 1.0으로. 자, 그럼 여기는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나사의 구멍도 있습니다. 자, 바깥쪽 서클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복잡한 거는요, 숨겨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로 할당을 해서 나중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번 선택. 자, 마우스 오른쪽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 다음에 전구 아이콘 눌러서 예, 숨겨줍니다. 자, 요것도 숨겨줄게요.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요것도 예, 숨겨줄게요. 자, 센터로 출발하는 또 원 선택하시고요. 자, 센터 스냅 켜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셔야 되겠죠. 자, Shift 키를 눌러서 원을 그려줍니다. 다시 이렇게 원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를 완성을 해서 나머지 바퀴 세 개는 복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 두께는 여기서 이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께에 맞춰서 그러면 먼저 디멘션을 이용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가 한 대략 36 정도 나오네요. 자, 이 두 개를 잡고 자, 익스트루드 솔리드 예스. 자, 36.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사진을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연두색 부분이 있어요. 자, 요것도 익스트루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커브 잡고 요것도 네, 36. 네. 솔리드를 안 했군요. 자, 솔리드 예스. 엔터.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바퀴를 보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둥그러운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아크를 이용해서 예,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솔리드 툴에 있는 익스트랙 서피스를 활용해서 네, 다시 한번 네, 요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자, 떼어난 다음에 요거를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드 스냅을 활용해서 아크를 여기다가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자, 아크 툴바를 꺼내 주신 다음에 쿼드와 쿼드 그래서 중간에 예, 아크를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레일로 하면 되겠죠. 자, 설페이스 툴에 있는 이 투레일 그래서 원레일, 투레일, 섹션, 엔터, 오케이. 자, 그리고 얘랑 컨트롤 J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가 좀 어느 정도로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좀 바퀴가 좀 상당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더 얇게 처리를 할게요. 자, 아크를 다시 이용해서 네, 살짝만 튀어나오는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미끄러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살짝만 둥글게 정도만 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투레일, 자, 원레일, 투레일, 섹션, 엔터, 오케이. 그쵸? 자, 그리고 얘랑 네, 조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에다가 필렛 값. 네, 좀 넉넉하게 줘볼게요. 한 3 정도 줘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또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홈인지 아니면은 이 바퀴 두 개를 결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면은 약간 홈을 파주는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그 홈을 파기 위해서 중간 이 커브를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그 프로젝트 툴바를 이제 꺼내 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extract iso curv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커브를 추출할 수 있는 이제 그 표시가 되는데, 그 디렉션이 만약에 V로 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커브가 추출이 되고요.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가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우리는 이쪽이 아니죠. 다시 명령어를 적용하시고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U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정확하게 이 센터를 찾으시려면은 여기 이렇게 심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 심이 지나가는 곳에 그 미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쿼드나 만약에 심이 뭐 아래쪽에 있다면 아래쪽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심 쪽을 선택을 하면은 자,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커브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파이프를 적용을 해볼게요. 솔리드 툴, 자, 파이프 선택. 자, 수치는 한 0.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차집합. 자, 그리고 딜리트 인풋은 yes, 엔터.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홈이 파지게 되죠. 좀 너무 많죠? 자, 그러면 파이프를 다시 한번 0.3 정도로 처리를 하고요. 다시 차집합으로 셀렉트 엔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쪽에 이제 휠 부분도 완성을 이제 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도 홈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도 그렇다면 서클을 하나 또 그려야 되겠네요. 자, 센터에서 출발하는 네, 원을 또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원 그려주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항상 그려주십시오. 자, 그려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자, 익스트루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까지 오시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진을 잠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요 구멍을 파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요거 부분이 되게 얇고 여기가 상당히 좀 깊어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한 이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뚜껑이
막혀야 되기 때문에 솔리드 툴에 캡플래너 홀, 그래서 여기서 차집합으로 빼는 거죠. 이 물체에서 여기를 차집합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얇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필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또 사진을 보니까 자, 이 정도 요 가운데에서 이 정도가 이제 필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그거를 또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 자, 렉탱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센터 스냅 끌게요. 자, 이 정도에서 이왕이면은 센터 스냅, 예, 사각형에 있는 센터, 네, 렉탱글 클릭, 센터 클릭, 자, 그 다음에 니어 스냅 클릭, 자, 요 가운데에서 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F10, 자, 포인트를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시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폴라 어레이, 자, 트랜스폼 폴라 어레이, 자, 요 가운데 교차점을 찾아야 되겠죠. 인터 또는 센터, 네, 센터로 잡아주시고,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총. 그쵸? 그러면 10, 엔터, 엔터, 엔터. 네, 이렇게. 그래서 요 서클을요, 선택을 한 다음에 합집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합집합이 되려면은 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요거랑 여기랑, 네, 그러면 일단은 합집합을 처리해야 되니까 뭐 트림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로 트림? 네, 트림 할게요. 그냥. 네, 죄송합니다. 자, 트림을 눌러서 이 교차되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두께를 주고 나서 합집합을 해도 되고요. 미리 이렇게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두께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조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인 눌러주시고, 네, 요거 잡은 다음에 네, 익스트루드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요거를 자, 옮겨 주시고요. 뭐 센터로 굳이 옮기겠다 그러면은 무브를 눌러서 여기 무브, 그래서 자, 센터로 잡아서 예, 센터로 왔습니다. 자, 이럴 때 옮기실 때 엉뚱한 곳에 달라붙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뭐 프로젝트를 켜서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 프로젝트가 꺼져 있다면은 요 화면을 보면서 예, 여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잘 안 되면은 예, 프로젝트를 켜고 예,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럼 가운데에서 이렇게 잡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께를 부여를 하면 됩니다. 자, 솔리드 예스. 자,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합집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센터 스냅을 끌게요. 예, 살짝 아래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체와 안쪽에 있는 물체가 합집합이 되겠죠. 솔리드 툴 합집합. 네, 그러면 이렇게 합집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요, 뭐가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도 뭔가 충격 완화 같은 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요것도 뭐 시간 내서 만들어주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부터 완성을 하고, 나중에 만들던지 아니면 뭐 그냥 통째로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바퀴를 일단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르죠? 그러면은 니어 스냅으로 점을 하나 찍어서 여기도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자, 포인트 스냅과 니어 스냅을 켜서 요 길이를 재보고요. 요 길이도 재봅니다. 77, 140. 자, 치수가 이제 쟀으면은, 자, 이쪽으로 복사를 해줄게요. 카피는 요거죠. 네, 자, 카피 명령어 내려주고요. 센터 스냅을 켜주신 다음에, 센터 잡고, 자, 이쪽 센터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예, 복사가 됐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복사를 하기 전에요, 여기 필렛 값을 처리하고 복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필렛 엣지 0.5 정도로 요 두 개를 잡아 볼게요. 네, 좀 적네요. 자, 여기가 엣지가 두 개거든요. 그쵸? 네, 하나를, 네, 두 개를 다 잡고 엔터 엔터. 네,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를 잡아주시고 엔터 엔터. 여기도 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쪽으로 카피를 합니다. 센터와 센터로 옮겨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77이었죠. 자, 무브로 그냥 바로 옮겨 주시면 돼요.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를 다 잡고, 네, 여기 클릭 그래서 77, 네, 마이너스 77, 그 다음에 여기는 140.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네, 다시 해볼게요. 틀렸습니다. 자, 요거 복사하실 때 프로젝트 스냅을 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켜면은요,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투영을 사용한 스냅이거든요. 예, 다시 카피를 눌러 주시고요. 카피는 어느 그 탭에서 다 선택을 하셔도 카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카피 눌러 주신 다음에 센터로 선택하시고 센터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지를, 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퀴를 또 다 잡고요. 자, 마이너스 77, 네, 그 다음에 140,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40,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러.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은 지우지 마시고요. 레이어 5번으로, 예, 할당을 해주세요. 그래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하신 다음에 이 전구 아이콘을 꺼서, 네, 숨겨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두께를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컨트롤 K였죠. 네, 물체를 불러오는 방법. 레이어를 숨겨놨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요 가운데 바퀴를 잡아주는 요 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시고, 네, 익스트루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네, 지금 얘가 이쪽으로 와서 가운데에서 출발하는 양쪽으로 이렇게 두께를 주면 편한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 혹시 이 커브가 가운데 있으면은 양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 네, 적용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양쪽 끝에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막아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요 사진을 보면은 두께가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자, 다시 언두 하시고요. 여기 서클을요 이쪽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다 지금 옮겨 놨습니다. 자, 옮겨 놓고 다시 익스트루드. 네, 솔리드는 yes. 그래서 여기까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공간은 별도로 여기를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계속 또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휠 쪽이 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자, 다시 또 서클을 이용해서 네,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 정도로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있다 라는 정도만 느낌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클 또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센터, 그 다음에 라운드 체크. 자, 그 다음에 니어 스냅을 켜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정도 두께.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마우스를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둥글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랑 합집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 정도까지만 주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냥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더 작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요거를 또 폴라 어레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트림이 되려면은요 다시 서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같은 좌표상에 있어야지 트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한 7개, 8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폴라 어레이. 자, 인트 잡고 네, 이렇게 한 7개 정도로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개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뭐 8개를 주셔도 되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예. 짝수, 이게 안 맞아요. 예, 사진을 보니까. 이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예, 또 트림. 자, 그 다음에 조인. 자, 이쪽으로 또 가져와야 되니까 센터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센터를 또 켜주시고 센터에서 센터 쪽으로, 자, 프로젝트를 켜주시면은, 네, 정확하게 그 같은 좌표로, 예,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합니다. 솔리드 예스 여기까지, 네, 적용해 주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랑 네, 합집합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예, 막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익스트루드 주실 때 솔리드에 예스를 해주셔야 돼요. 솔리드 예스. 여기 끝까지, 예, 오시고요. 그리고 얘랑 합집합. 네,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요 휠 부분은, 예,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대칭을 하면 되잖아요. 예, 여기는 다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요 안쪽의 휠 부분을 선택하시고, 자, 센터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무브 클릭, 카피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카피 명령어 주시고, 자, 센터 스냅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는 꺼져 있어요. 자,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센터 스냅을 선택을 해서 찾아주시는데, 예,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탑에서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해보면은 센터 스냅이 딱 맞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마우스를, 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네, 그럼 여기도 이렇게 휠이, 예,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또 뭐 구멍을 파서 뭐를 또 꽂아주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또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일단 이렇게, 예,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잡아서 또 미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필까지, 예, 완성을 했습니다. 자,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뭐 사소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계속해서 완성을 해주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만 하나 완성하고요. 예, 나머지는 또 이따가 네, 다음 편에서 또 작업을 할게요. 자, 또 익스트루드 명령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 예스 양방향 켜주시고요. 그래서 두께는 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자,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녹색, 진한 녹색이 있어요. 네, 그 부분만 완성해서 네, 갖다 붙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완성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 나머지 부분, 이제 세세한 부분, 필렛 부분, 그쵸? 필렛을 만들고, 여기 녹색 부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 구멍, 네, 그리고 이제 키샷으로 가져가서 렌더링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